여러분, 수업 중에 어떤 학생이 갑자기 책상을 세게 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교실을 뛰쳐나가는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분노 발작은 단순한 짜증이나 심술과는 다릅니다. 갑작스럽게 터져나오는 강한 감정적인 폭발이기 때문에 교사는 물론 교실 전체가 충격을 받게 되죠. 그 순간 교사의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오게 됩니다. 수업을 계속해야 되는 건가? 아이를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닌가?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하지? 나는 이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학부모 민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이런 상황, 교사에게는 그야말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알아야 될 것은 분노 발작은 대부분 아이가 의도적으로 교사를 곤란하게 하려는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죠. 강한 스트레스나 불안이 한계치를 넘었을 때,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폭발할 때, 아이들은 신체적 감정적 폭발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교사는 이 아이가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해석에서 잠시 벗어나서 대처할 수 있는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 상황에서 교사의 즉각적인 대처 3단계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교실 전체의 위기를 먼저 잠재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 발작은 예측이 어렵고 짧은 시간 안에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첫 번째 임무는 수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학생들을 먼저 보호하는 게 필요하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지금 땡땡이가 잠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우리가 잠시 이쪽으로 모이자. 불필요한 소동을 막으려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짧고 분명한 문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평상시에 이런 상황이 예측되고 있다면 위험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을 반드시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던질 수 있는 물건, 깨질 수 있는 물건이 근처에 있다면 조용히 다른 학생이나 다른 교사분에게 치워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교사가 직접 아이 곁에서 물건을 치우려다가 신체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를 제압하지 않는 겁니다. 억지로 팔을 붙잡거나 몸을 막으려고 하면 아이의 감정이 더 쉽게 폭발하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극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감정을 부채질하지 않는 말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분노가 폭발한 아이는 이성적 사고가 거의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때 교사의 말 한마디, 친구들의 반응이 불길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하고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네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여기 있을게. 지금은 네가 쉬어야 할 때야. 짧고 단순한 문장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 진정해. 이런 명령이나 추궁하는 말투는 오히려 아이가 더 분노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언어적인 신호가 필요하죠. 차분한 눈빛, 그리고 느린 호흡, 과장되지 않는 손동작은 아이에게 지금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반대로 대항하려고 하는 큰 제스처를 하게 되면 아이는 도전받는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다른 학생들의 개입을 차단해야 됩니다. 친구들이 놀라서 떠드는 것을 잠시 제지하세요. 얘들아, 지금은 땡땡이가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조용하게 기다려주자. 집단의 시선을 잠시 끊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선생님 혼자 다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교사가 모든 위기 상황을 혼자 처리하려고 하면 위험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학급 내의 지원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죠. 상황이 길어지거나 아이가 자해나 타해 위협을 보이면 즉시 학교 위기 대응팀 혹은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교무실의 지원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땡땡이가 강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락하는 게 필요합니다. 평소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학급과 교무실 혹은 학급과 위기 대응팀 사이에 벨을 누르는 걸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죠.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었거나 신체적으로 타인에게 위협이 될 경우에 즉시 119 또는 학교에서 정해둔 긴급 연락망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일시와 장소, 학생의 행동, 교사와 주변인들의 대처 과정을 간단하게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하죠. 추후에 학부모 상담이나 학교에 보고하는 것, 그리고 교사 자신의 다음 대응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우선순위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추궁, 훈계, 물리적 제압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지원 요청은 책임의 피가 아니라 안전한 조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사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수업 후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위기 상황이 지나간 후에도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학생과의 회복적 대화입니다. 감정이 진정된 후에 짧게 대화를 나누시는 게 필요하죠. 아까는 많이 힘들어 보였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때는 어떤 기분이었어? 학생이 자기 감정을 안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학부모와 학교와의 협력 관계입니다. 상황을 사실 중심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학교의 상담교사나 관리자와 함께 전문기관 연계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교실 전체에 안내가 필요하죠. 다른 학생들에게는 아까 땡땡이가 힘든 시간을 보냈어.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교실의 불안감이나 뒷담화, 여타의 문제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사 자신의 회복입니다. 감정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하죠. 이런 위기 상황을 겪고 나면 교사 역시 큰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교사 자신의 회복적인 루틴이 필요합니다. 짧은 호흡 명상이나 산책으로 몸의 긴장을 풀고 동료 교사와 상황을 공유하면서 감정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이나 슈퍼비전을 통해서 감정을 다루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회복해야 다음 상황에서도 아이들 앞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 발작을 보이는 학생을 만나는 것은 교사에게 큰 압박이자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 세 가지 기본 단계를 기억하고 사후 회복적 대화와 교사 자신의 회복까지 챙긴다면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교실에서 혼자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생활교육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